네, 반갑습니다. PK 디펜스 클럽 원장 김대영입니다. 루터쌤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제가 이제 운동역학적으로 타격 위주로 이제 어떠한 타격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느냐 무기술에 있어서 기초 개념이었습니다. 기초 개념이었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영상으로 업로드 하니까 그 몇몇 이제 무기술을 수련하시는 분들이 포물선으로 나는 배웠는데 해외 마스터들한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냐, 그리고 대상 물체가 그 뒤에 있다라고 얘기는 나는 못 들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무기술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해당 문화권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달라요. 그런데 무기는 결국은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곡도이냐 아니면 직선으로 이루어진 직도이냐 아니면 뭐 언월도냐 아니면 창이냐, 무기의 모양에 따라서 그 해당 무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벨 수 있는, 무기 일단 베는 거니까 베거나 찌를 수 있는 원리들이 나오고, 그 원리는 사실은 문화권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동서양의 검술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는 무기의 모양에 따라서 사실은 원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도검하고 일본의 북진 일도류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검의 모양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검이 맞나?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원리를 전달하는 양식이나 체계가, 전달하는 말의 방법들이 문화의 특징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원리는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달하는 방식들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무술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무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내가 활용하는 사람의 활용하는 방법론이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법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벤다는 건 모션과 이론에 따라서 아주 상이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베는 것에 대한 이론은 설명을 드리는 걸 좀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마침 또 문의가 오셔서 그냥 한꺼번에 오늘 쭉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고, 다 무기술 전문가분들은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몸에 다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다 제대로 수련을 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 이론을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본인은 몸으로 다 체득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뭘 더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을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체득하는데 15년 넘게 걸렸어요. 15년 넘게. 정확하게는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본인이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을 해서 실제 스파링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 검리에 맞게끔 모션을 자연스럽게 펼치는 건 체득이 돼야 되거든요. 체득이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15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해. 내용들은 기본적인 기검체 일치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기검체 일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검도를 예를 들면 한 3년에서 5년 차까지 미치는 게 기검체 일치예요. 나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스파링 하는 거, 상호에서 스파링 하는 거 보면서 야, 기검체 일치가 안 돼서 너는 그 한판 아니야, 무효야 이러면서 계속 그래요. 미쳐요. 처음에는 기검체 일치의 개념은 쉬워요. 그러니까 무기가 내 몸이 아니니까 무기와 내 몸과 내 마음이 합일이 되게끔 움직여야 돼요. 근데 기검체 일치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기초 단계는 손과 발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무기술에 있어서 무기에 힘을 싣고 무기가 그 무기 끝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과 발이 합일이 돼야 돼요. 몸이 합일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엇박자로 박자 깨지면서 막 다리가 먼저 들어가면서 미묘하게 팔이 뻗는다든지 팔 뻗고 다리가 미묘하게 뻗는다든지 제가 흉내도 잘 못 내겠어요 그거를. 예,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 기금체일치가 다 깨진 거예요. 그거는 유파불문하고 동일해요. 제가 나중에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보면 기금체일치가 깨어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체일치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기금체일치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저는. 그래서 기금체일치를 먼저 이게 기본되어 있습니다. 기본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타법에 있어서 단순하게 야구 선수가 휘두르는 형태로 휘둘렀을 경우에는 충격량이 그 물체에 대한 충격량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운동역학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직선 타법을 하게 되면 무기가 가진 원심력의 장점을 버리게 돼요. 이 원심력의 장점을 버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기는 포물선을 어느 정도 그려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지만 검 끝에 원심력을 통한 속도와 파괴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랬죠. 그래서 타법에 있어서는 내가 대상으로 치고자 하는 그 대상 표피에서 한 뼘 정도 뒤에 실제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식을 하고 휘둘러라. 그리고 물체 표피에 먼저 닿는 순간 체중을 싣는다는 느낌으로 요 뒤에 실제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우 단편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초보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버리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민다고요 이거를. 대상 물체를 그냥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휘둘러라 했을 때 원을 그리면서 휘둘렀는데 여기서 벌써 막혀버리잖아요. 막히니까 뒤에 물체가 있다 체중을 실으라 하니까 눌리면서 그냥 밀어버린다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밀듯이 눌리듯이라는 표현은 몸을 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흔들려요. 정확한 그 표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우리 중심축을 저는 발목 그 다음에 관절 부위 있죠. 단전 있는 쪽 골반 그 다음에 이제 가슴축 라인 저는 세 가지의 중심축을 설명을 하는데 표현 방식은 다 달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목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론이 깊어지기 때문에 빼고 해서 이제 골반축으로 하는 1중심부, 2중심부로 설명을 드리면 1, 2중심부가 원활하게 이 회전력을 얻어서 그러니까 1차 가속, 2차 가속, 3차 가속, 4차 가속 한 다음에 목표 지점이 뒤에 있다라고 눌렀을 때 이게 이렇게 미는 형태가 아니라 충격량만 전달시킬 수 있어요. 충격량만 전달시킬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이론은 누가 얘기를 하냐면 고단자, 그러니까 검도로 치면 한 8단 선생님들이 세미나 때 또는 이제 칼리로 치면 마스터 레벨 분들이 이제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가르쳐 봤을 때는 검도할 때 가르쳐 봤을 때는 아니면 칼리 할 때 가르쳐 봤을 때 처음에 이 개념 이해 잘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뿌리기가 있어요. 뿌리기. 앞으로 낚싯줄을 던지듯이 훅 뿌려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낚싯줄을 우리가 잡고 훅 뿌리면요 앞으로 쭉 날아가게 뿌릴 때 모션과 어떤 초보자들은 이제 야구선수 휘두르듯이 이렇게 포물선을 흐리면 낚싯줄이 땅바닥에 처박혀요. 바다로 쭉 안 내려가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실은 낚싯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바가지에 물을 두고 손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뿌리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뿌리듯이 가면 물이 앞으로 튀어나갈 때가 있고 뿌리는 개념을 못 잡으면 여기서 물이 땅바닥에 처박혀요. 이렇게. 그래서 대상 물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이쪽에 실질적으로 대상 물체가 눈에 보이는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내가
이거를 뿌리듯이 모션을 취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힘을 뿌리듯이.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휘두르는 포물선과는 개념이 달라요. 이 포물선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뿌리듯이 가면. 그러면 충격량이 아까 그냥 단순한 포물선을 그렸을 때 충격량 반향이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각도가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 뿌리는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서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킨 다음에 이쪽 부분에 뭐 가속도 신경 안 써줘도 돼요. 그냥 뿌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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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듯이 쭉 뿌리는 거예요. 쭉 뿌리는 거예요. 쭉 뿌리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칼리 수련하시는 분들 답답한 그 이제 일반 수련생 분들 답답한 게 배기에서 중요한 라인은 메인 게임은 요거로 했죠. 요거 물체 다이고 나서 3분의 1 지점이 다이고 나서 당김, 이걸 당김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 당겨지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배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고, 타법은 뭐예요? 타법은 부딪히는 순간 충격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메인 플로우는 여기가 돼요. 요 선이 메인 플로우예요. 왜냐하면 타법은 탁 부딪히는 순간 충격량을 주고 끝이란 말이에요. 배는 거는 닿이는 순간 배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밑에 플로우가 핵심이 되고, 타법 플로우는 여기가 핵심이 돼요. 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법에 있어서는 요 처음에 물체 부딪히는, 처음부터 부딪히는 이 라인까지가 핵심 플로우가 되기 때문에 요 선상이 제일 중요한데, 요 선상이 끝나고 나면 회수 개념으로 가야 돼요. 회수. 베는 것처럼 이 뒤에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김을 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회수 개념으로 힘을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포물선 그리면서 그냥 몸으로 다시 올리면 돼요.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라탄 스틱을 들고 하지만, 또는 라탄 스틱뿐만 아니라 무슨 봉을 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훈련하는 목적이 검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배기를 타법을 연습하는 거냐, 아니면 배기를 연습하는 거냐를 구분 짓고 내가 먼저 그렇게 규정을 지어 놓고 그날 수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타법에 있어서는 이 플로우가 중요하니까 뒤에는 그냥 회수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힘을 빼고 그냥 부드럽게 회수만 하면 되는데, 타법과 배기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혼용하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하고 힘있게 이 뒤에 플로우도 막 힘있게 베려고 해요. 이거는 배기예요. 이건 타법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수 개념이 더 중요해요. 회수 개념이. 빨리 회수해야지 다음을 또 치죠. 맞아요. 그런데 베는 거는 밑에 플로우가 중요한데, 이쪽을 베듯이 여기 타법을 해놓고 베듯이 이쪽까지 하면 시간 텀이 생겨요. 이거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만약에 타법이라면 타법하고 그냥 빨리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 이게 포물선을 그리든 안 그리든 상관없이 일단은 포물선으로 낚싯줄을 던지듯이, 저는 물을 뿌리듯이 쭉 뿌렸죠. 이렇게 쭉 뿌렸어요. 쭉 뿌리고는 그냥 회수예요. 회수.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베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타법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폴루를 한다, 이렇게 폴루를 할 때 원래 원 지점보다 한 뼘 뒤에 있는 형태.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미는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격량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중심부, 2중심부 간에 원활하게 회전력을 통해서 가속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그냥 뿌리듯이, 플로우가 처음에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하죠. 타법은 지금, 그죠? 그래서 플로우를 뿌리듯이 그러면 요렇게 가죠. 야구 선수 포물선하고 다르죠, 결국은. 맞죠?
그래서 요렇게 힘이 전달되면 힘이 전달돼요. 상쇄되는 에너지가 적다고요. 그러면 가속도도 살리고 원심력을 통한 가속도도 살리면서 충격력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배기도, 그럼 시간 너무 오래되는데, 배기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뿌리는 개념은 똑같아요. 타법이나 배기나 똑같은데, 배기는 당김이 중요해요. 당김이. 왜냐하면 이건데, 근데 이 당김에 관한 모션은 그 어떤 라인으로 배냐에 따라서 모션의 형태는 다양하고, 당김을 손을 당김으로써 당기는 것도 있고요. 이 골반과 1중심부와 2중심부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당기는 것도 있어요. 손은 밖으로 뻗는데 당김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뭐일 때? 거미 곡도일 때. 이렇게 거미 곡선 모양일 때. 보이시죠? 거미 곡선 모양일 때 이 3분의 1 지점이 닿으면 내가 손으로 당기든 아니면 골반이나 1중심부나 2중심부의 회전력을 통해서 당김 현상을 일으키든지 간에 여기에 닿이고 이게 곡선이다 보니까 이 곡선이잖아요. 곡선. 곡도잖아요. 곡도.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이 닿이죠. 그리고 내가 팔로 당기든 아니면 팔은 뻗지만 내 몸을 회전시켜서 당김을 일으키든지 간에 곡도인 경우에는 이 다양한 모션의 당김이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칼 끝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당김. 플로우가 가고 나서 당긴 때 이 에너지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걸 손으로 당길 수도 있고 골반의 움직임으로 손은 밖으로 뻗지만 골반의 움직임으로 당김을 일으킬 수 있어요. 허리 베는 거는 손이 지금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가지만 내가 골반을 틀면서 여기서 당김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 당김은 손을 내 몸 쪽으로 당겨서 당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손은 바깥쪽으로 가지만, 허리 베기 같은 건 손은 바깥쪽으로 가지만 내가 골반을 틀면서 이 당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내가 팔 들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면 금방 이해되는데, 영상으로 설명하려니까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곡도일 때만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곡도라는 전제 하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직도일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직도냐 곡도냐에 따라서 배는 형태들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일단 곡도라는 전제 하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념을, 당김의 개념이 중요해요. 손으로만 당기는 게 아니에요. 손은 밖으로 뻗고, 그러니까 야구 선수처럼 그리고 플로가 이 야구 선수와 같이 이런 진짜 포물선 있죠. 원과 같은 움직임도 골반의 회전력을 이용하면 당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배기는요, 배기는. 타법은 안 돼요. 타법은 왜 안 돼요? 타법은 첫 번째 날아갈 때 이 플로가 중요하고, 닿이는 순간 충격량을 주고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골반의 움직임을 통한 것과 이 지금 배는 거의 당김과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타법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게 다예요. 다고, 야구 선수와 같은 플로우가 사실은 타법에 있어서는 상쇄되는 에너지들이 많아서 타격량을 못 주지만, 배는 거는 이 뒤에 라인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골반의 움직임, 1중심부와 2중심부의 회전력, 비틈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여도 당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 뭐라 하죠? 발도술. 이렇게 검 뽑아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다른 장치를 통해서 당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김이란 건 다시 말씀드리면 곡도에서 3분의 1 지점 닿고 당기면서 칼 끝으로 베는 걸 당김 현상이라고 불러요. 당기다. 근데 이거 손으로만 당긴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션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타법 그 다음에 배기에 있어서 당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당김은 팔을 내 몸 쪽으로 당기면서 베는 것도 있지만 발목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목까지 들어가면 너무 이론이 깊어져서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골반 있죠? 골반의 단전, 배꼽 약간 밑에 단전을 중심으로 십자를 잘라서 일중심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슴 라인과 어깨 라인에 십자로 잘라서 여기가 이중심부가 돼요. 여기에 회전, 밑에 쪽에 회전, 이게 이제 같이 1, 2 중심부가 되는데, 이 중심부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1번 라인으로 밖에서 내 몸 쪽으로 당기는 건 사실은 손으로 당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정확하지 않은, 이게 제가 자른 거랬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곡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곡도일 때 가능한 거예요. 곡도일 때 3분의 1 지점을 대상 물체에 닿아서 내 팔로 당기면서 당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된다? 뿌리기가 선행이 되려면 사실은 체중 이동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패키트에서는 뭐를 하냐면 발을 고정해 놓고 앞, 뒤, 체중 이동을 먼저 가르쳐요. 검도에서는 조금 더 달라요. 검도는 어떻게 뿌리기가 적용이 되냐면, 검도는 타법이든 백이든 양손검이기 때문에 모션이 여기서 이제 앞굽이 자세가 되든지, 보통 앞굽이 자세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앞굽이 자세가 되고 뒤에 빨리 당기면서 싹 베어주는 느낌인데, 여기서 이런 느낌인데, 중요한 거는 뿌리기가 되는데, 뿌리기는 내가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는 게 뿌리기가 아니에요. 낚싯줄 던지기나 뿌리기 같은 개념이라 했죠. 그래서 포물선이 쑥 뿌려주면서 에너지가 앞으로 전달되게끔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양손검일 때 뿌리기를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체중이 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중심은 이동하되 체중은 안정감 있게 지면적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발하고 손하고 엇박자로 막 다 깨져요. 이게 막 내가 베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베고 발이 가든지 막 이래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기검체일치의 제일 1단계, 손과 발이 합일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손과 발은 합일이 되지만 내 몸이 전체 체가 검과 합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검체일치잖아요. 내 마음은 베려고 하는데, 마음은 먼저 앞서가는데 검이 뒤늦게 따라온다든지 내 몸이 뒤늦게 따라올 때 이것도 기검체일치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생략하지만, 일단 일반 수련생들, 그 다음에 무술 매니아들 보면 막 영상을 보고 막 화려하게 빠르게 따라는 하는데 보면 기검체일치가 다 깨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기검체일치가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손검일 때는 여기서 벨 때 뿌리기가 정확하게 되려면 내가 지금 쏠리는 건 안 된다 했잖아요. 쏠리는 건 안 되고 안정감 있게 지면으로 촥 깔아앉으면서 이게 중심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근데 뿌리기가 돼야 돼요. 한 손검과 다르게 양손검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활용하냐면 등 근육을 활용해요. 이중심부에 회전력이 원운동으로 이렇게 되는 회전력도 있지만 등 근육을 폈다가 당기면서 앞뒤 회전력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늘 위에서 보면 이렇게 회전력이 움직여지겠죠. 이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주짓수나 맨손 무술에서는 이게 힘의 방향이 반대더라고요. 이게. 근데 검도에서는 뻗을 때 뿌리기가 돼야 되니까 등 근육을 확 펴줘요. 확 펴줬다가 마지막 순간 베어 내릴 때가 2번 라인에서 그러니까 1번, 그 다음 밑에서 물체에 닿고 나서 2번이 100인데, 100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등 근육을 쫙 당겨줘요. 딱 당겨주면서 100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펴졌다가 당기면서. 등 근육 길이는 당기는 거죠. 펴졌다가 당기면서. 그래서 이게 뿌리기가 가능해요. 뿌리기가 가능하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 움직임으로 당김 현상도 일으킬 수 있고, 뿌리기 개념도 돼요. 양손검은. 그러니까 검도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쑥 이렇게 가는 형태라도 중국의 제도권, 네, 맞을 거예요. 이름이. 하도 여러 개를 헷갈리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든 뭐 서양 검술인 간에 등 근육을 폈다가 당김으로써 당김 현상도 일으킬 수 있고 뿌리기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중심부의 이 모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손검을 형태로 예를 드리면 지금 이게 되게 이론이 되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걸 체득하는 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전체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힘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칼리 동료 지도자분 중에 한 분이 기대돼요 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그분 수준에 맞춰서 지금 설명드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영상이 원래 저희 클럽의 제자분들 현직자 이제 제자분들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빠르게 전체를 훑어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아까 했던 걸 사실은 세부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이게 너무 이론이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저하고 이제 수련하면서 맞으면서 배우면 금방 돼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한손검일 때는 밖에서 팔이 내 몸 쪽으로 들어올 때는 팔을 당김으로써 당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기도 돼요. 근데 뿌리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양손일 때는 뭐였어요? 이중심부에 등 근육을 폈다가 당길 때 이걸로 뿌리기가 이루어졌는데 한손검일 때 뿌리기는 체중 이동이에요. 그래서 패키트에 보면 다리를 고정해 놓고 이렇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뿌리기가 효율적으로 돼요. 뿌리기가.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 뿌리고 이게 뿌리기가 무릎 체중 이렇게 발을 찌면 고정했고 이 체중 이동이 전제가 안 되면 이렇게 돼요. 검도 양손검처럼 이거는 그냥 내 몸이 이 무기에 쏠려서 따라간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금칠치도 깨진 거예요. 이거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패키트에 보면 제가 이걸 처음에 보고는 되게 놀랬던 부분이 이거예요. 중심 이동. 다리를 고정해 놓고 중심 이동이 사실은 이 무기에 뿌리기에 한손검에 뿌리기에 연습이 돼요. 이렇게 내가 중심이 쏠리지 않고 뿌리면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근데 요 다음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요 정도만 하고 생략하고 자 보세요. 당김이 지금 중요하니까 다이고 나서 당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물선에서 다이는 순간 당김은 내가 1번 라인으로 팔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팔을 당김으로써 당김을 일으킬 수 있는데 팔로 당김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심 이동 아까 하는 거 한번 그 다음에 골반의 움직임이에요. 골반의 움직임. 1중심부 그 다음에 2중심부. 그런데 여기서 1번 라인에서 밖에서 안으로 당기는 거는 2번 라인 내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에 비해서 이 1중심부의 활용도가 떨어져요. 보세요. 1중심부의 활용도가 높아지죠. 발목까지 넣으면 더 높아지죠. 그래서 팔로 당김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팔이 밖으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는 순간 1중심부가 회전을 일으켜요. 회전. 그 다음에 2중심부가 회전이 따라와요. 그러면 당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김 현상을. 맞죠? 팔은 밖으로 나가는 형태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1중심부가 회전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런 대신에 팔로 당김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2중심부가 당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요때 요쪽 근육의 늘어남, 그러니까 아까 양손검일 때 근육이 늘어났다가 좁혀지죠. 요게 여기서는 같이 활용돼요. 여기서는 팔이 요쪽이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안으로 팔이 같이 당겨주면서 이중심부가 회전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요션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체중이동. 그래서 뿌리고 당기고 뿌리고 당기고 뿌리고 당기고 뿌리고 당기고 돼요. 뿌리고 당기고 되죠. 그 다음에 이중심부는 뭐예요?
2번 라인은 1중심부의 활용도가 높아지죠. 그 다음에 2중심부가 마무리를 짓죠. 그죠? 그 다음에 8. 그러니까 1중심부에 2중심부의 조화로운 회전력을 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동이 함께 합쳐지면 8로 당기는 것 같은 효과들을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패키티의 택경처럼 패키티에도 이런 활개짓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한 포물선이에요. 근데 배는 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1중심부가 회전, 회전, 2중심부의 회전, 그 다음에 등 근육의 늘어남과 줄임을 이용하면 여기서도 당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포물선이지만 배기는 1중심부, 2중심부 등 근육의 이 늘어남과 줄임을 이용하면,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을 함께 이용하면 배기는 포물선이라 할지라도 당김을 일으켜서 파괴력 있게 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포물선을 하지 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운동 역학 설명하고 했던 건, 제가 예전에 검도 가르칠 때 골프나 야구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이것과 다르죠. 지금 보세요. 이 개념이 들어가죠. 몸의 개념이.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무기술 전문가분들, 제대로 이제 된 전문가분들은 지금 이 이론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의 방법론의 차이지, 사실은 체득은 다 있으세요. 보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심이 뜨면 안 돼요. 중심이 뜨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중심이 가라앉아야 돼요. 일단 무기술은 중심이 가라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검도는 뜬 거 아니에요. 검도 뜬 거 아니에요. 이건 중심이 가라앉은 거예요. 떴다는 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모션을 할 때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검도도 반듯하게 선 거지, 이게 중심이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중심이 떠 있는 거. 중심이 가라앉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1, 2 모션, 그 다음에 1중심부, 2중심부, 그 다음에 등 근육을 활용한 배기가, 플로가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탑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더 많아요. 발도술은, 제가 발도술을 전문적으로 체득은 안 돼 있어요. 체득은 안 돼 있고, 배우기만 했는데, 제가 배운 형태는 검집에 있잖아요. 검집에 있고 당기죠. 당길 때 여기서 이렇게 튕겨줘요. 이렇게 에너지가 수축에 있다가 검집에서 나오는 순간 검집 쪽을 튕겨주듯이. 그러니까 우리 요거 딱밤. 요거. 그러면 뭐예요?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가 분출되면서 튕길 때 내 팔은 밖으로 나가지만 팔을 안으로 당김과 같이 당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뒤에도 많아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느냐, 눈을 목표로 해서 하느냐, 목젖이냐, 그 다음에 골반이 어디까지 수축돼서 1중심부가 어디까지 회전력을 줘야 되느냐, 팔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설명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긴 하던데, 기본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당김 현상을 해결해요. 당김 현상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당김 현상을 일으키는 방법론은 아까 말한 1중심부, 2중심부 등 근육의 움직임, 그 다음에 손의 당김, 여러 가지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심 이동도 들어가고요. 뿌리기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발목도 사실은 들어가요. 발목은 이동하면서 당김 현상을 일으킬 때, 사실은 발목의 모션이 역할이 커요. 근데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고 사실은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건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뿌리기 있죠, 뿌리기. 뿌리기가 이제 일회성 단발이 아니라 이게 모션이, 칼리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하니까, 무르르듯이 계속 공격이 연결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때 이제 그럼 뿌리기를 어떤 식으로
뿌리고 할 거냐, 이게 개념이 좀 안 맞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는 걸 들었냐면 채찍. 그거는 제 개념, 제가 제 관점에서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건 아마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1중심부, 2중심부, 그 다음에 이제 발목, 무릎까지 이제 다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심부와 연결되는 연결선이 있잖아요. 중심부와, 저는 이제 제가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는 1차, 2차, 3차 가속, 그 다음에 파지법에 따라서 어떻게 가속시키느냐, 힘을 마무리를 하느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연결 부위까지 부드럽게 이완을 시켜서 몸 전체가 정말로 이렇게 부드러운 채찍처럼 움직이면서, 이제 채찍 끝에 뭐가 몽통한 게 달린 것처럼 이제 날붙이가 끝에 우리가 3분의 1 지점을 베잖아요. 그 부분이 마치 채찍의 동그란 부분이라고 상상하면서 몸을 채수로 움직여라.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전후 사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저는 칼리를 처음 접한 게 언제였냐면, 제가 아까 저는 이제 검도가 조금 운이 좋았던 게, 저희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7, 8단 선생님들이 전국에 잘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7, 8단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연세가 한 60대, 70대, 요즘 이제 그 프로 선수 출신자분들은 50대 후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7단, 8단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검도는 그냥 상호에서 스파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력으로 증명한 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6단이 진짜 5단, 6단 정도 되는, 이제 한 30년 차 정도 되는 분들 진짜 최전성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도 서로 심사할 때 스파링 상호 연습을 해서 2명을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만 추려서 검리를 봐요. 이렇게 조선세법이나 본이나 이런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네가 누군가를 압도적으로 뵐 수 있어야지만 통과돼요. 그러니까 같은 6단들끼리. 그걸 2단, 1단, 2단들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은 6단들끼리. 그러니까 6단 따고 7단 심사를 보는 게 6년 뒤에 가능한데, 6단 따고 6년 뒤에 7단에 실제로 합격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6년 되고 나서 6, 7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한 13년 만에 7단 따면 빨리 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6단 따고 수련을 그 정도 더 해야 7단에 올라갈 수 있어요. 7단 따고 8단은 더 배로 걸려요, 배로. 7단 따고 7년 뒤에 8단에 응시할 수 있는데 한 20년 가까이 떨어진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8단 응시된. 왜냐하면 7단들끼리 스파링을 해서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40년 정도를 수천 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스파링으로 증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괴물들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검도인들 이렇게 검도하는 거랑 달라요. 진짜 이거는 예측 싸움이고 수싸움인데, 사범들이 7, 8단 선생님, 그러니까 7, 8단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4단, 5단, 6단 사범들을 지도하는 역할인데, 들어가면 수에서 한 2수 정도가 뺏겨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벽에 가로막힌 느낌이에요. 진짜로. 뭘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제가 검도가 대단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런 수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이 얘기하면 검도장에서는 진짜 우스갯소리들이에요. 60대, 70대, 나 나이가 못해, 이러면. 7, 8단 선생님들 다 그 나이인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가 너무 둔하고 못해가지고 제 동기들은 진짜 전국을 이렇게 이름 날렸어요. 진짜 누가 들어도 알 정도고. 왜냐하면 생활체육인인데, 저는 생활체육이잖아요. 실업팀에 소속된 프로 선수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넘사벽이고. 근데 진짜 실업팀 제의를 받을 정도로 잘했어요, 제 동기들은. 근데 전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처음 인정받았던 게 15년 차 때, 선생님하고 스파링 하는데, 이제 지도 대리인이지만 검도는 그냥 스파링이 주다 보니까 스파링을 통해서 뭔가 가르침을 주는 형태라서, 지도 대리인도 그냥 실제로
니 죽고 내가 죽고 하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제대로 대래 내가 죽기 살기로 덤벼야 돼요. 일단은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데 15년 차 때 선생님이 좀 비슷해서 이 소리 한 번 하셨고 17년 차 때 좋아. 그러니까 한 대 맞았다고 이제 저한테. 거의 20년 동안 한 3번, 4번 인정받아요. 4번. 저는 그 정도로 제가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물론 몸에 갖다 대는 거는 많이 갖다 대죠. 저도 한 게 있는데 짬밥이 있는데 갖다 대는 거 말고요. 금리에 맞게끔 큰 동작으로 배듯이 격자가 들어갔느냐를 기준점으로 따지거든요. 칠판단 선생님들은 공격 기회를 너 스스로 만들어서 나를 상대로 칠팔단을 상대로 공격을 했느냐 이걸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금리에 맞게끔 큰 동작으로 격자를 했느냐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힘든 거는 맞지만 어쨌든 저는 그 정도로 잘 못했어요. 못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조교, 사범, 수석사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수석사범이 될 때쯤에는 제 밑에 사범님들이 한 3분 정도 계셔서 사람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아니었는데 조교 사범일 때는 도장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선생님하고 둘이서만 한 40분 가까이 했어요. 30분에서 40분. 7, 8단 선생님한테 3, 40분 동안 스파링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게 맨손 무술에 복싱 같은 거 한 3분 하나요? 3분 스파링 할 때 죽죠. 진짜 죽어요. 맞죠? 뭐 종합격투기 시합도 마찬가지예요. 3분 하면 죽죠. 근데 검도는 3kg 되는 장비를 착용하고 죽도가 그게 몇백 그램 안 되지만 그걸 수천 번 휘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비를 차고 7, 8단 선생님들 저는 괴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분들 상대로 3, 40분 동안 스파링을 해요. 중간에 쉬는 거 없어요. 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수를 교환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미쳐요. 한 5분 지나면 막 진짜 막 이게 벗고 그냥 도망가고 싶거든요. 근데 전공이래요. 하다가. 전공이라면 공격 부위 만들어주는 데다가 내가 쉴 틈 없이 계속 팍팍팍 해야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머리 치고 허리 치고 나왔다가 또 손목 머리 치다가 허리 쳤다가 뭐 허리 쳤다가 막 계속 공격만 해야 돼요. 저 혼자. 폐가 타들어가요. 진짜 한 30초 하면 한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막 진짜로. 막 욕이 나오는 건 둘째치고 어지럽고 막 하여튼 미쳐요. 그런데 스파링 하다가 중간에 그걸 하니까 전공시켜버린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쉬는 틈 없이 그냥 또 계속 스파링이에요. 그냥 스파링 상호 연습. 그러면 체력이 완전히 바닥 난 상태에서 7, 8단 선생님들은 수를 한 2, 3수 앞서가지고 그냥 다 차단해버리죠. 뭘 할 수도 없죠. 근데 계속 맞죠. 그러다 또 전공시켜요. 30분에서 40분 그렇게 지도 이제 상호 연습을 하면 선생님들한테 들어가서 배우면 이제 스파링이지만 배운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면 이제 체력이 좀 늘면 전공을 한 40분 동안 스파링 하는 동안 한 상호 연습하는 동안 한 전공을 한 3번 정도 저는 3번까지 그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막 때려주기도 그게 이게 마라톤 선수 마지막에 팡 숨이 트여서 막 갑자기 없는 힘이 나오는 거 그게 저는 한 3번까지면 되지 숨통이 트인다고 표현하는데 진짜 완전히 체력이 바닥 났다가 숨통이 트이면서 또 빡 할 때가 있는데 저는 3번이 한계였어요. 제가 그 정도를 잘 못했어요. 못했고 제가 이제 운이 좋았던 게 도장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교 사범 수석 자범 되기 전까지 한 7년이 아니었던 것 같은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사람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하고 이제 저희 선생님께 한 3, 40분 동안 했어요. 스파링을. 그러니까 매일을 하면 죽고 저희 선생님도 양심이 있으시니까 일주일에 한 3번, 2번, 3번 정도만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진짜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이게 죽던 그 보호 장비를 쳐도 나는 맞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7, 8단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전공하고 또 스파링하고 하면 이제 검도 사범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머리는 함몰되고 허리는 7, 8단 선생님들 허리 베면요 죽도잖아요. 근데 베는 형태로 베면 끝나고 나면 이 보호 장비에요. 이만큼 파여 있어요. 검으로 벤 것처럼요. 섬뜩해요. 이게 허리 맞을 때마다요. 그거는 충격과 다르게 정신적 충격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베이는 것 같다니까요. 그 홈이 이만큼 파져 있어요. 머리는 그냥 함몰되는 것 같고
진짜 그 7년 정도가 저한테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몽둥이로 나 이러다 진짜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포감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사범들이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한검도에 검도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안 할 것 같죠? 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를 어떻게든 지금 예측하는 거를 한 두세 수 앞서가 있는 예측하는 그런 괴물 같은 분들하고 스파링을 해보려면 내가 무언가 연구를 하고 돌파구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동서양의 검술에 대해서 다 파고들어요. 그 정도 되는 사범님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저는 뭐에 주목했냐면, 제가 양손잡이라서, 이제 좀, 이제 저희 선생님 그걸 이제 장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왜냐하면 진짜 힘있게, 아까 말한 당김의 효과를 줘서 격자를 하려면, 한 손으로 하기 진짜 힘들어요. 한 손을 들 때는 나머지 손이 중심축 역할을 해서 힘을 실을 수 있는데 양손을 무기를 들고 있을 때는 이 손이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양손검은 기본적으로 파바박 들어가야 돼서 한 손이 중심축 역할을 못해서 힘을 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숙련도를 더 많이 요구해요. 이 한 손보다. 양손을 스파링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숙련된 분과 스파링을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는 양손검이 숙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검의 당김 현상을, 힘을 실어서 당김 현상을 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양손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양손검을 하고 싶었어요. 이도류를 하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힘도 안 실리고 제대로 할 줄 아는 분도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검도 말고 다른 나라에 검술에서 양손검이 있으면 좀 기법들을 따와서 내가 이제 검도 스파링 할 때, 상호 연습할 때 한번 해볼까, 이제 그렇게 꼼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뭐든가 돌파구를 자꾸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인도의 칼리파라이트라는 중국의 남방 쪽의 무기술 쪽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칼리를 알게 됐어요. 그 문화의 접경지가 실용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칼리가 국내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기는 없었는데, 한 2, 3년 뒤에 무슨 처음 단체가 만들어지고, 단기 집체로 지도자 과정 양성한다, 이런 게 떴어요. 이게 국내 최초 단체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전에 따로 서울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혼자 독학으로 한 건 칼리를 한 게 아니고, 검도의 이도류를 어떻게든 좀 내 혼자서 좀 연습해보고 나중에 안 맞아 죽으려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혼자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도의 이도류를 연습하기 위해서 칼리의 양손으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칼리에 관심을 두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검도를 하고 있었던 게 칼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칼리를 오래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제가 아까 1중심부, 2중심부를 통해서 당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아까 칼리 마스터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 몸을 채찍처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완해서 각 중심부를 좀 더 늘린 다음에 그 중심부의 원활한 유기적인 유연성 이렇게 꼬았다 풀었다 하는 형태로 몸을 채찍처럼 움직이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에서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꼼수로 맞아 죽을까봐 생각한 게, 이제 이도류를 해보려고 하니까 실제 스파링에서는 이게 힘이 안 실린다 했잖아요. 진짜 안 실려요, 힘이. 그래서 1kg 쇠봉을 들고 연습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칼리 독학으로 연습하면서 이제 국내에 나중에 그 단체가 만들어지고 뭘 하긴 하던데, 제가 생각하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리고 저는 칼리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1kg 쇠봉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중심부, 2중심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등의 근육을 늘리고 이렇게 당기고 하면서 하는 이 당김의 효과는 1kg 쇠봉으로도 충분했어요.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심부를 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몸을 이완시켜서 뿌리면서 회수가 아니라 뿌리면서 당김을 마치 채찍과 같이 부드럽게 하는 건 1kg 하니까 이게 다 나갈 것 같았어요. 안 돼요. 1kg 쇠봉으로. 그러니까 진검무게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500g 정도는 됐어요. 500g이 마지노였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몸이 약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500g이 한계였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이게 제가 이제 1kg 쇠봉으로 연습을 했다고요. 1kg 쇠봉으로. 1kg 쇠봉으로 이제 검도 2도를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혼자서 한국에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칼리를 알게 되고, 칼리를 이제 제가 혼자서 연습하면서 했던 게 1kg 쇠봉이었는데, 1kg 쇠봉으로는 아까 말한 그 세 번째 마치 채찍처럼 부드럽게 하는 거는 안 돼요. 이게 관절이 다 나가버려요. 그 뿌리는 것도 안 돼요. 이게 관절이. 예. 근데 뭐는 되냐면 한 500g 되더라고요. 500g.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연습한 방법로는 1중심부, 2중심부로, 그 다음에 등 근육의 좁힘과 이거는 1kg도 충분히 관절에 무리가 없이 가능해요. 관절에 무리가 없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부드럽게 이제 채찍처럼 움직여서 뿌린, 그 다음에 당김을 하는 건 저는 500g이 한계였어요. 그렇게 한 게 지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상입니다.